천재 같은 애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뭔 줄 알아? 수학에서 가장 큰 차이의 첫 번째는 암기에 있어. 자, 이 영상을 보고선 너희들이 똑같이 따라서 공부를 했는데 만약 천재들이랑 못 비벼. 그러면 선생님한테 직접 DM을 보내. 그럼 내가 뭐가 잘못된 건지 직접 다 수정을 해줄게. 자, 여기서 내가 천재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3, 4, 5등급 친구들이 봤을 때 천재라 느껴지는 사람들 있지? 그러니까 막 전교 1등이나 모의고사 1등급 맨날 나온 애들? 요 정도를 천재 선으로 갈게. 사실 얘네가 천재는 아니야. 막 오일러, 가우스 같은 수학자들이랑 아예 비교도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천재들, 너희가 봤을 때 넘사인 사람들 있지? 이 넘사인 애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근데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 선생님이 원래 4, 5등급 출신의 학생이었거든. 자, 어쨌든 지금 내가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1등급을 만들어내고 있어. 그 공부법을 내가 전부 다 지금 오늘 오픈할 거야. 그러니까 수학 1등급이 간절했던 친구들 있지? 자, 이 친구들 다시 일어나. 그 친구들은 이 영상 보면서 심장이 좀 뛰었으면 좋겠어. 자, 천재 같은 애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뭔 줄 알아? 자, 그 가장 큰 차이점의 첫 번째, 수학에서 가장 큰 차이의 첫 번째는 암기에 있어. 자,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이 천재들이 문제를 풀 때 기본 개념들이 암기된 상태에서 그걸 가져다가 쓰는 걸까? 아니면은 문제풀이가 머릿속에서 이제 막 저절로 나와. 뭐 예를 들면 챗 GPT가 머릿속에 있는 거야. 챗 GPT가 머릿속에서 문제 이렇게 풀어 하고서 문제 푸는 법을 알려주는 걸까? 자, 머릿속에 챗 GPT가 있는 건 말도 안 되지. 자, 선생님이 단언할게. 자, 머릿속에 챗 GPT가 있는 게 아니라 기본 개념들이 잘 암기돼 있는 거야.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자, 기본 개념이 그럼 천재들만큼 암기가 돼 있어. 그럼 천재들이랑 같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다는 뜻 아니야? 그럼 천재랑 비빌 수 있다는 뜻 아니야? 근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선생님, 저는 개념 암기가 다 돼 있는데요. 근데도 3, 4, 5등급인데요 하는데 내가 장담할게. 3등급 이하 수험생 중에서 수학 상 1단원 야 개념 다 불러봐. 그랬을 때 이거 쫙 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 없어. 거의 없어. 그래서 너희가 3, 4, 5등급에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 자, 그럼 한번 따라 써볼까? 가장 먼저 이제 해야 되는 게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선 개념이 당연한 얘기인데 이해가 돼야 돼. 자, 그래서 개념을 이해할 때는 이제 교과서를 이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개념서를 이용하기도 하잖아.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인강을 보기도 하지. 자, 이 중에 어떤 걸 하든 상관은 없어. 근데 가장 추천하는 건 뭐냐면 나는 인강을 추천해. 왜냐면 이제 3, 4, 5등급 친구들은 글로 돼 있는 텍스트에 좀 약해.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이런 거 잘 이해를 못하고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인강이 제일 낫긴 한데, 자, 인강을 보면서 이제 문제를 풀 때 예제 유제 있잖아. 그냥 문제 예제 풀어보고 유제 따라서 풀고 그냥 이해되는구나 하면 이해를 하면서 가. 큰 단원 하나 마스터할 때까지 그냥 이해하면서 예제 유제를 따라 풀면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줄게. 자, 다항식 큰 단원 하나를 한 번에 다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 연계되어 있는 거 그냥 쭉 다 공부해. 자, 그래가지고 개념 이해 단계를 만약 거친다 치면 이게 지금 교과서를 가지고 온 건데, 아니 인간 강사 교재도 괜찮고 개념서도 괜찮아. 자, 어쨌든 개념을 이해하는 단계에서 막 이렇게 책을 봐. 그럼 꼼꼼하게 막 개념도 읽어보고 문제도 푼단 말이야. 문제 이렇게 푸는 거구나. 우선 풀고 넘어가고 막 이러면 괜찮아. 자, 그래가지고 이 내용이 한 단원, 큰 단원으로 치면은 이게 지금 몇 페이지야 이거? 이게 지금 벌써 45페이지까지 있거든? 그러니까 이 큰 단원 하나를 한번 쭉 다 관통해서 한번 보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너희가 항등식을 공부한다 쳐봐. 항등식이 뭐지? 하면 이해가 돼야 돼. 항등식이 뭐냐면 지금 얘는 x는 1일 때만 성립하니까 항등식이 아니고 항상 등식이 성립해야 되는구나. 이 글을 읽는 거야.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렇게 써있지. 이걸 보고 그래서 항등식이구나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줘야 돼. 그런 다음 문제도 풀어봐야지. 얘랑 같으려면 항등식이려면 a, b, c가 0이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하고 풀이를 봐도 괜찮아. 그냥 풀을 봐. 개념 이해 단계에서 그냥 풀이 보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선.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 이게 지금 문제를 비교해가지고 개수를 비교했더니 이렇게 같네. 첫 번째 이렇게 풀 수도 있고, 풀이 두 번째 풀이는 x에 1, 0, 2를 대입해서 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개수를 비교하고 얘는 수치를 대입하지. 그러니까 두 가지 풀이가 나오네. 그럼 항등식을 풀 때 내가 두 가지 풀이를 써야 되는 건데 이게 머릿속에 정립이 돼야 될 텐데 라는 좀 걱정이 들어야 돼 원래가. 근데 이제 3, 4, 5등급 친구는 걱정이 없어. 그냥 이해하고 이해했다 하고 넘어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 그치만 우리 개념 이해 단계에서는 그냥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문제 예제 유제 풀고 넘어가자. 일단은 큰 단원을 다 이해했다 쳐봐. 자, 대단원을 이제 다 이해하고 나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해. 다시 이제 목차를 보면서 너희가 무슨 개념이 있는지를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다항식 연산이랑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이런 것들을 보고선 뭐뭐가 있었는지 공식이 안 떠오르잖아. 그러면 그거를 떠올릴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될까? 자꾸 테스트라고 복습할 수 있는 필기되어 있는 게 필요해. 노트 같은 게 필요한 거라고. 자, 근데 이 노트가 애들이 너무 예쁘게만 쓰고 실용성이 되게 떨어져. 나 혼자 테스트를 해가지고 암기할 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거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 종이를 한 장 만들어 항상. 자, 선생님 이 영상들 많이 보는 친구들 알 거야. 개념 종이 접기, 개종접. 이름 마음에 안 든다. 어쨌든 아니면 개념 정립 종이, 개접종. 똑같은데 이것도 별론데. 자, 어쨌든 얘들아, 자,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종이를 반으로 접어. 한번 또 접어. 이렇게 4단으로 접어. 이렇게 칸이 4개야. 이거 내가 실제 개념 만드는 영상에 직접 만든 종이고, 자,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우선 이제 여기 목차가 있어. 다항식의 연산이 있고, 그 다음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가 있어. 항등식 나머지 정리 세트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는 따로 떨궜어. 왜냐면 얘네랑 약간 이질감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3개로 나눴어. 이건 너네 마음이야. 나는 그래서 3가지가 있구나 이 정도는 외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개념을 쓰는 거야. 두 번째 칸에다가. 얘는 목차야, 알았지? 자, 그래가지고 개념을 쫙 써놓으면은 이렇게 접어가지고 가리고 테스트를 할 수 있어.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항식 연산만 해도 지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있잖아. 4칙 연산. 그중에 더하기 빼기는 좀 쉬우니까 안 썼고, 너무 쉬운 건 쓰지 마. 다항식 더하기 빼기 뭐 이거 못하는 사람 없거든. 곱하기하고 나누기가 있는데, 나누기는 그냥 나누든 아니면 조립제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체계화가 되지. 그 다음 곱셈 공식 같은 경우 공식 많잖아, 내용이. 거기서 이제 너네가 외워야 될 만한 것들만 써놓으면 여기 있어. 이건 내 그 강의 비결이기도 한데, 이게 세제곱 공식이 있고, 이게 세제곱 3항 공식이 있고, 세제곱 이게 삼합차라 부르고, 이건 3개 항짜리 제곱 있어.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 그 다음 얘는 내가 이름 붙인 걸 정삼각형, 그래서 여기다 써놨어. 조그맣게. 사실 잘 봐, 여기 3 3 3 정삼각형 공식이라 이름 붙인 거 정삼각형. 얘는 근과 계수를 이용한 공식이라 근 이렇게 써놓고, 보기차 공식은 복. 그 다음에 노가다 뛰는 유형이 있거든. 자,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안 떠오르면 곱셈공식 뭐 있자고 힌트를 이렇게 한 글자로 얻어내. 조금 봐가지고 힌트. 3 3 3 이거 3, 이거 세제곱 공식, 이건 삼합차, 이건 삼항 공식, 정삼각형 공식, 근과 계수를 이용한 거, 보기차, 노가다. 사실은 이걸 한 글자로 외우고 다녀. 정근 복로 해가지고 곱셈 공식 내용 뭐 있자고서 이걸 쫙 쓸 수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선생님은 강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이거 10 몇 년 강의해가지고 이걸 외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선생님이 이게 수능 1등급 만점 받을 당시 개념이 자꾸 안 이어져서 빡 돌아가지고 그때 외우고 그 다음 그대로 내가 10 몇 년 가지고 다닌 것 뿐이야. 너희도 1등급 만점을 받기 위해서 이 정도는 바로 쫙 읊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개념을 쓸 때는 항상 요 항등식 옆에 아까 전에 이런 해결책들이 있었지. 개수비교법이랑 수치대입법. 아까 기억나니? 그런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정립해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자꾸 해줘야 돼. 실마리를 단서를 찾고. 그래가지고 그냥 쫙 다 부를 수 있어야 돼. 인수분해는 뭐야? 묵삼치, 복조, 끝. 난 외우고 다니는, 조립제법 없네. 빠졌네. 어쨌든 이 정도 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옆에 지금 선생님 여기 뭐 문제들이 많이 써있는데 이건 뭔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요 관련된 예제들을 쓰기도 해. 난 3번째 단계. 여기다 쓴 다음에 예제들을 이렇게 혼자 필기 없이 이렇게 막 풀어봐. 그러면은 예제들까지도 저절로 이제 다 이렇게 흡수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이 예제는 그럼 어떤 걸 쓰나요? 했을 때 이건 내가 좀 이따 알려줄게. 지금은 너희가 개념 이해 단계에서 이런 거 쓸 필요 없어. 개념 정립 단계 이런 예제 쓰지 마. 나중에 기출문제 같은 거 풀 때거든 내가 예제 쓰는 타이밍 좀 이따 얘기해줄게. 자, 결론적으로 개념 이해가 끝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대단원 있지, 대단원. 대단원을 개념을 정립하자. 개념을 정립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거 개념 종이 접기, 개종접, 혹은 아니면 개적종, 개념 정립 종이. 어쨌든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셀프로 뭘 해야 돼? 테스트가 돼야 돼. 그래가지고 혼자서 읊어내는 테스트가 되고, 그게 완벽하면 천재들과 비빌 수 있는 피지컬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저 종이는 얘들아 선생님 유튜브 영상에 다 있어. 이미 내가 1년 동안 모든 개념을 빌드업 해놨어. 니네가 이제 편하게 따라서 쓰라고. 개념을 정립하는 종이 만드는 건 그냥 똑같이 따라 써도 돼. 능동성 필요 없어. 대신에 니네가 그 테스트만 자주 해가지고 완벽하게 읊어내는 게 가장 핵심이야. 모르는 게 없어야 돼, 개념을. 알았지? 자, 이제 세 번째로 하는 단계, 이것도 되게 중요해.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이게 정립이 끝이 아니야. 이거를 보면서, 얘 써놓은 종이를 보면서 유형설을 최소 한 건 풀어야 돼. 기본적으로 2권 정도를 추천하고 유형설 풀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써놓은 얘네들 있지, 개종접이랑 개적종, 이거를 보면서 꼭 풀어줬으면 좋겠어. 그러지 않으면 정립이 전혀 안 돼. 자, 이것도 내가 예시를 들어가지고 한번 보여줄게. 자, 이건 이제 유형서로 내가 RPM을 가지고 온 건데, 유형서라고 하면 RPM 아니면 센, 뭐 마풀 시너지도 있고 여러가지 있지. 자, 그 중에 어떤 거든 좋아. 어떤 거든 B단계 정도만 풀면 돼. 센 B단계. 자, 근데 선생님 이거 가오 떨어지게 수능 준비하는데 이런 걸 왜 풀어요? 기출이나 풀지. 막 이런 사람들은 진짜 연병 떨고 있는 거야, 얘들아.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이게 연산도 늘고 개념 적용에도 좋고 기본적으로 얘는 하나씩 해야 된다고 난 봐.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거야. 이제 내가 약간 바보 연기를 할게. 이걸 풀어야 되는데 항등식? 와씨,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좀 내가 바보가 됐어. 그러면은 이제 괜히 이거를 풀이를 보지 마. 풀이 보지 말고 개념 종이 접기를 꺼낸 다음에 다항식에서 항등식이 뭐였더라 하고 개념을 봐. 그래서 항등식은 항상 등식 성립하는데 개수를 비교하든 수치를 대입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이게 살아난단 말이야. 자기가 까먹었던 피지컬들이 살아나. 그래가지고 이거 항등식이면 이 개수 비교하자. 풀어야지. x 4제곱 플러스 x제곱 빼기 6. 얘랑 얘랑 똑같겠네. 마이너스 2a가 1이네. 얘랑 똑같네. b는 마이너스 6이네. 와, 나 좀 천재된 것 같다 하면서 천재들의 머릿속을 꺼내서 쓰자고. 그러다 보면 너네도 이게 갖춰져. 점점 더 갖춰줄 거야. 알았지? 되게 많이 이렇게 옆에서 푸는 걸 지켜보는 일을 많이 하거든? 이제 문제 풀어봐 그러면 이렇게 막 풀어. 푼 다음에 넘어가. 그리고 또 풀어. 넘어가 또 풀어. 모르는 거 있지? 건너뛰고 또 풀어. 그런 다음 채점 언제? 그러면 안 해. 좀 추천하는 거는 만약에 요 3문제 정도 풀면 여기서 채점을 해. 이렇게 무슨 말이 이해되니?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건 알아뒀으면 좋겠어. 틀린 문제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봤더니 한 이 정도야. 한 6개 중에 2개 틀렸어. 이게 되게 애매한데 이러면은 틀린 것만 2회독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더 틀리지, 이래버리면 얘들아 다시 그냥 전체 다 2회독해. 그냥 전부 다 풀어. 자, 결론적으로 말해가지고 여기다 써줄게. 틀린 문제수가 3분의 1 초과면은 다시 풀어. 그냥 전체 2회독해. 전체 2회독. 그 다음에 3분의 1 미만? 아니구나. 이하. 이하로 틀리면은 틀린 것만 2회독. 근데 전체 2회독을 시키는 이유는 만약에 개념이 다 잡혔어도 이 연산이 너무 딸리다는 뜻이야. 이게 지금 3분의 1 초과로 틀렸다는 건 연산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다 다시 풀어봐야 돼. 좀 문제를 더 많이 풀어야 돼. 그리고 자꾸 이렇게 많이 틀리는 친구들은 2번째 유형설을 좀 들어가 줄 필요도 있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틀린 양이 너무 많으면 유형설 하나 더 풀어줘야 돼. 연산이 딸리든 개념이 자꾸 적용이 안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해주고, 좀 조금 틀리는 친구들은 유형설 하나만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될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천재와 또 다른 갭을 느끼면서 벽에 부딪히는 시점이 있어.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들 있지. 유형서 안에서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든. 자, 그런 걸 풀 때 이 천재들은 그 풀이 방법을,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챗 GPT가 알려줄까? 그렇지 않아. 그것도 이제 적용에 대한 능력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데, 자, 천재들은 되게 자신감 있게 계속 이런 걸 해. 뭐냐면 추론 자체를 하려고 되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거든. 이 추론에서 차이가 되게 많이 나. 그래서 일단 개념 정립 단계에선 그냥 문제를 막 풀어봐도 괜찮아. 개념만 보면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너희가 좀 짬밥이 좀 쌓이잖아. 그럼 추론을 하려고 힘을 써줘야 돼. 그래서 2번째 유형설을 풀 때는 이제 추론을 꼭 해주면 좋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유형서에서 3분의 1보다 좀 적게 틀린 애들은 추론이 어느 정도 좀 되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 추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지켜줘야 돼. 자, 우리가 추론을 잘하려면은, 자, 한번 볼게. 문제를 못 풀겠어. 그랬을 때 풀이를 바로 보면 추론하는 데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풀이를 보는 게 아니라 너네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또 추론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너희가 모르는 문제나 틀린 문제가 나왔을 때 꼭 해줘야 되는 게 있어. 모를 때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3단 체크야. 첫 번째 3단 체크, 첫 번째 뭐냐면, 일단 문제를 풀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힌트 정리를 다 했는지 확인해봤고, 힌트 조건, 문제를 다시라도 써봐.
그러니까 뭐라도 다시 꼭 써본 다음 틀려줘야 돼. 그냥 문제 위압감에 이제 딱 얼어붙어가지고 풀이를 보면 추론을 다 막아버리는 습관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힌트든 조건이든 어떻게든 꼭 다시 쓰기, 알았지? 정리해서 쓰든 다시 한번 써봐. 그런 다음 틀리더라도 틀려야 돼, 알았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힌트 조건을 정리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꼭 해야 되는 건 그 정리한 조건을 보면서 개념이랑 비교해봐. 개념. 아까 말한 거 있잖아. 개종접. 여기서 또 써야지. 어려운 문제에서도 개적종. 뭐 둘 중에 어떤 건 상관없네. 똑같은 말이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려운 문제에서도 추론을 해야 되는 문제에서도 개념이 어떤 게 쓰였나 자꾸 확인을 해보자. 그래야지 이 개념을 끌어쓰는 게 돼.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거 다 해봤는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제 뭘 숨겨놨다는 뜻이야. 문제가 어렵게. 자, 되게 간단해. 국어나 영어는 이제 글의 힌트를 숨겨. 그치? 근데 수학은 글 말고 이제 글에 있는 힌트 정리를 했는데도 안 보인다면 숫자나 아니면 식에 있어. 식의 그 특별함을 꼭 따져줘. 특이성. 그래가지고 내가 이 예를 되게 많이 들어. 그러니까 힌트를 숨겨놓는데 기출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 우리 상락함수에 사인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분의 1 플러스 2 사인 코사인이라는 문제가 있었어. 내 쇼츠에도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했을 때 이 제곱이라는 이 특별함? 제곱이 안 특별하니? 이 1이라는 특별함? 그래가지고 1 대신에 우리 개념을 이렇게 보는 거지. 이 특이성을 살피고 1 대신에 개념을 보면 1 대신에 뭘 넣는다? 삼각함수에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런 공식 개념이 딱 떠올라. 개념이 보인단 말이야. 그럼 얘를 여기다 넣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얘도 특별하잖아. 합차 공식, 인수분해. 이런 특이성을 보고 움직여 봐야 돼. 꼭 이렇게. 얘도 여기다 넣으면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빼기 2sc. 여기까지 인정? 플러스구나, 플러스. 그래가지고 얘는 실제로 이렇게 푸는 문제였어. 이렇게 해서 S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고. 자, 어쨌든 지금 이것도 특별함을 좀 보고선 개념을 다시 추론한 거야. 이런 3단 체크에 이 활동들을 해줘야지 너네가 직접 풀 수 있지. 이걸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는데? 풀이 한번 볼까? 이러면 진짜로 망하는 지름길이고 추론을 다 닫아버리는 거고 천재들과 멀어지는 거야. 자, 3단 체크를 했는데도 모르겠으면은 여기다 쓸게. 이것도 좀 중요하니까 그냥 뭐라도 문제라도 다시 쓰고 틀려버리기라고 할게. 문제라도 다시. 아까 얘기했던 거긴 한데 틀려버리기, 이게 되게 중요해. 틀려버리기. 그러니까 제일 피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젖잘싸라도 해야 되거든. 그래야 추론 능력이 느는데 문제 위압당해가지고 모르겠는데 하고 풀이를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틀려버린다면 봐, 알았지? 이거 되게 클 거야. 틀려버린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시도하고 싶은 방향으로도 뭐라도 해봤다는 뜻이거든. 그러면은 그 잘못된 길에 대한 내공이라도 쌓여. 근데 이제 뭐라도 시도를 안 하고선 풀이를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풀이를 본 거라 공부가 아예 안 되는 제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추론에서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거는 이렇게 다 했는데도 틀렸잖아. 그럼 분명히 니네가 모르는 게 있어. 교과 개념을 벗어난 다른 것 때문에 몰라 틀렸을 경우가 있어. 자, 그거를 이제 교과를 제외해가지고 교과 제외. 그러니까 개념이기도 한데 개념이랑 약간 다르게 뭐 치환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느낌을 떠올려야 된다든지 이런 걸 발상이라고 많이 얘기해. 발상, 아이디어. 뭐 특별한 용어가 있진 않아. 도구. 어떤 도구를 써야지 풀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 교과 개념을 벗어난 거. 어쨌든 교과 안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틀렸다 치면 이거를 안 틀릴 수 있게 아까 개념처럼 이제 모으기 시작해야 돼. 모으기. 자, 그럼 발상, 아이디어, 도구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도 느껴질 거야. 그럼 이거를 다 모아야 되겠지, 필요로 하는 걸. 그래서 이거를 다 가지고 있는 문제집을 또 풀어줘야 돼. 자, 그 문제집이 뭘까? 자, 그게 바로 이제 너희가 중요하다고 되게 많이 이야기를 듣는 어떤 거? 기출 문제야. 그래서 기출을 이제 뭐 해야 된다? 기출을 분석해줘야 돼. 사실 기출 분석을 하기 전에 이것만 철저하게 다 해도 우리가 앞에 배웠던 거 이 부분만 해도 솔직히 웬만하면 내가 지금까지 겪어본 결과 1, 2등급이 정말로 나와. 요것만 해도. 근데 이제 그 발상 아이디어 도구가 너무 안 모여있는 노베이스 친구들이 또 있거든. 그 친구들은 이제 3등급 정도에 걸릴 수도 있을 거야 아마. 2말 3초 정도는 돼야 최소 기출을 풀어. 막 4등급 아니면 3등급에 막 밑에 쪽인데 개념도 모르는데 기출 푼다? 좀 의미가 없어.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좀 됐어. 이제 기출을 분석할 거야. 앞에 거 철저히 하고 나서 이제 기출을 분석한다 치면 목적이 이렇게 돼야 돼. 기출 문제를 푸는 건 얘네들을 더 모으겠다. 개념을 떠나가지고 발상 아이디어 도구가 뭐가 있는지 수능에 자주 나왔던 거. 그러면 실전처럼 이것들을 가져다 끌어서 쓰려고 얘네를 미리 장착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그냥 문제만 풀면 되겠니? 안 되지. 그래서 문제를 풀면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고 나면
이 문제 안에 어떤 개념이 쓰였지? 어떤 도구, 발상이 있지? 막 해서 이게 개념, 이거 발상, 그 발상을 꺼내기 위한 뭐 도구, 이런 것들이 막 복합되어 있거든? 이것들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건데, 이제 이거 뭐가 문제냐면 얘를 이렇게 막 분석해서 해체를 했어. 해체를 하고 나서 이거를 머릿속에 다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모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천재와 우리들의 차이점이 있어. 천재와 우리들의 차이점. 천재는 이걸 분석하고 나면 바로 이게 흡수가 돼.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뭐냐면은 이거를 섭취해야 되는데, 보통 이 지식에 대한 다이어터들이야. 그래가지고 소화 효소가 없어. 그래서 지식의 다이어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 섭취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 기출을 분석하는 거를 분석하고 끝내면 안 돼. 이게 사실 분석이란 말 자체가 분석하고 내비둔다라는 느낌 때문에 애들이 와, 나 이거 분석했다 끝 이러고 마는데, 그러면 안 되고 기출을 뭐 해야 된다? 기출을 이제 분섭해야 돼. 분섭. 이 섭은 섭취하다의 섭. 이거 그냥 내가 말장난 좀 했어. 이거는 따로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사실 내가 빌드업 해놨어. 미리 영상을 하나 찍었어. 내 영상 중에 기출 분석 영상이 있을 거야. 이 기출 분석 영상을 보면 기출을 어떻게 파헤치고 흡수하는지 이것만 봐도 정말로 또 천재들을 이겨낼 수 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천재와 우리들의 차이점을 내가 나열해가지고 천재를 잡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진짜 천재들은 아니지 사실. 그냥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 흡수가 빠른 친구들. 자, 그 친구들과 너희들의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걸 극복하려고 이렇게 룰을 만든다면은 분명히 이겨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상한 무슨 특별한 공부법이 아니라 정말로 너네가 꼭 해야 되는 것들을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 노하우들을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 종이에다 써놓고 벽에다 붙여놓고 체크를 하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될 거야, 정말로. 이게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힘들어하는 걸 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좀 강조할게. 이거를 써놓고 보면서 여러 번 반복해줘야 돼. 알았지? 자, 그리고 안 되면 선생님한테 DM을 보내면 공부하는 영상을 보면서 내가 체크를 한번 해볼게. 간절한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연락해. 내가 간절한 친구들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온라인 클래스 어디서 하는지 선생님한테 더 디테일한 도움을 받고 싶어 연락 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너무 고맙고, 선생님 온라인 클래스하고 그리고 실강 어디서 뛰는지는 내가 고정 댓글에다 달아놓을게. 그러니까 클래스에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기본 개념 이해랑 정립 동시에 되는 도움을 받아도 좋고, 추론하는 필연성 체계화 수업 들으면서 어떤 식으로 추론하는지에 대한 도움을 받아도 좋고, 어쨌든 얘들아,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되는지 내가 최대한 다 퍼줄 테니까 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얘들아.